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일상공감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자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브라이턴이라는 곳에서 레스토랑을 운영 중인 셰프 체리라고 합니다. 식당 일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번 것은 아닙니다. 제가 레스토랑을 10년째 운영을 하고 있지만 돈을 모으기 시작한 것은 얼마 안 됐습니다. 브라이턴이 런던 근처 도시이기는 하지만 관광객들이 런던에 비해서는 다소 부족하죠. 저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요리인 장어 젤리를 선보였습니다. 영국에서 손쉽게 잡히기도 하고 열량이 높아 많은 샐러리맨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SNS를 이용해 홍보를 해서 소위 오픈빨이라고 하죠. 장사가 잘 됐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니 별 소득이 없더라고요. 이 문제는 비록 저희 가게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제 가게가 있는 곳 주변 상권이 망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전체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영국의 음식은 맛이 없기로 유명합니다. 맛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다양성도 부족합니다. 미국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떠오르잖아요. 햄버거, 피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고기 요리들이요. 그런데 영국 요리라고 하면 고작 떠오르는 게 피쉬앤칩스나 장어젤리, 정어리 파이 같은 것들이 떠오를 것이에요. 영국 사람들도 맛있어서 먹는 것 아닙니다. 그저 먹을 게 그것밖에 없기에 그것만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든 장어 요리는 일명 코크니 푸드입니다. 빠르게 많이 만들 수 있는 식품인 것이죠.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음식을 가게까지 차려서 장사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관광지에서요. 장어 젤리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지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쉽게 도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터진 겁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저는 가게를 열어도 손님이 없으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 매출 2만 원 찍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빚더미에 앉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속해 있는 상권의 모든 가게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가게들도 비슷한 것들을 팔았어요. 정어리 파이나 생선 대가리 샌드위치 같은 것이요. 그 가게 사장님들은 장사는 안 될지라도 영국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였죠. 약간 장인 정신 같은 것이요. 다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팬데믹이 끝나갈 때쯤이었습니다. 그 상권의 모든 가게 사장님들이 코로나 끝나기만 해봐라는 심정으로 기다리면서 음식 개발에 몰두했어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다시 유입이 되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저희 상권은 제자리 걸음이더라고요. 그 상권에 저 포함 모든 사장님들이 눈물과 얼굴에 그늘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골목의 한 구석진 곳에 처음 보는 언어로 된 간판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가게가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여기 상권은 망했는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가게는 알고 보니 한국인 사장이 오픈한 한식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뜬금없다고 생각했어요. 영국의 식당으로 가득한 이 거리에 웬 한식당. 정말 보는 눈이 없는 가엾은 한국인이구나 싶었습니다. 그 가게는 얼마 뒤 오픈을 했고 제가 구경을 한번 가보니 정말 다양한 음식을 팔더라고요. 돼지갈비, 구이, 김치찌개, 떡볶이, 감자탕 등등이요. 저는 여기 한국인 사장님이 이 모든 음식을 할 줄 안다고 싶었어요. 그런데 의문도 한 가지 들었죠. 영국인들이 한식을 좋아할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가게 사장님들도 걱정을 했어요. 몇몇은 비웃기까지 했어요. 저 한국인도 무조건 망할 것이라고요. 그런데요. 오픈하자마자 줄을 서서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오픈빨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이 먹으러 오고 그 가게 앞에서 인증샷이라는 것을 남기더라고요. 저는 한국인들이 오는 건가 싶었는데 영국의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한식당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것은 음식의 다양성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다양하다고 해서 다양한 인종의 입맛을 사로잡기는 어렵잖아요. 저의 장어 젤리도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지 못했는걸요.
그래서 저는 그 가게가 문을 닫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한국인 사장님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 한국인 사장님은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자기가 이곳에 자리를 잡은 이유부터 시작해서요. 자신은 원래 젊었을 적 한국의 백반식당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 요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국으로 이민을 오게 됐는데 먹을 것이 정말 없어서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대체 영국인들은 뭘 먹고 다니는 건지 궁금했고 그 영국인들도 먹을 게 이렇게 다양한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았다고 해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전 세계인들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한국의 BTS 블랙핑크, 다양한 유튜브 먹방 콘텐츠로 한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것을 알았대요. 그래서 사장님은 제가 자리 잡고 있는 곳에 아직 한식당이 없는 것을 파악하셨고 이곳에서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관광지인데 한식당이 없다,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궁금한 게 어떻게 이곳에 한식당이 있다는 것을 홍보했는지 궁금했어요. 방법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사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알더라고요. 영국의 젊은 MZ세대들의 우상인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를 초대하여 가오픈을 해서 홍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장님이 나이는 꽁으로 먹는 게 아니구나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장님들이 질투를 하였습니다. 김치 냄새가 난다. 냄새 안 나게 장사해라 등등. 인종차별 발언을 하는 사장님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닌 가게 사장님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사과를 하시며 굳건하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가게가 잘 나가자 그 중에 몇몇은 메뉴를 한식으로 바꾸기 시작하더라고요. 갑자기 정어리 파이를 팔던 장인 사장님의 가게에 어느 날 한국식 정어리 구이라는 메뉴가 추가되었어요. 그 가게도 슬슬 한국식이라는 마법의 단어가 붙으니 장사가 또 되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인 사장님에게 정식으로 전수받았습니다. 저는 장어 젤리를 과감히 버리고 장어 구이집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의 인맥으로 한국식 소주를 수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메뉴를 바꾸자 저희 가게에도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사장님은 장사가 잘 돼서 축하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샘하는 것 없이요. 다 같이 잘 돼야 이 상권이 살아난다면서요. 저는 그 한국인 사장님 인품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보통이면 배 아파서 비결 전수를 안 해줄 텐데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만큼 자신의 음식에 확신이 있으니 그런 것이겠죠. 금방 식을 줄 알았던 한류의 인기는 쉽게 끊기지 않더라고요. 한국의 음식이 이렇게 인기 있을 줄이야. 지금 제가 있는 이 거리에 한국 음식을 하나라도 안 파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한국의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들도 입점하고 있습니다. 그 의문의 한식당 덕에 저까지 혜택을 누릴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사장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체리님 가게도 계속 번창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사연 채널 일상공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